안녕하세요. 골드윙 DCT 엔진은 우주 최대 쓰레기 같은 엔진 시스템이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기 이전부터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아주 빠르게 타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자전거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기술입니다. 아마 자전거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파워에 따른 결과이고, 진정한 자전거의 기술은 움직이지 않는 자전거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러한 자전거 기술을 스탠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술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아주 느리게, 결국에는 자전거 위에서 정지를 할 수 있다면 자전거의 모든 기술은 거의 완성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자전거 위에서 정지를 할 수 있다면 자전거 위에서의 무게중심이 언제 어디서나 확고하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무협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읽고 있습니다.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만 소설가인 김용의 영문을 많이 읽으면서 곽정, 김용, 양과, 영호춘 등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서 밤을 많이 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20여 년 전에 인터넷상에서 우연히 구항공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평소에 저의 사상과 비슷해서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구항공은 주인공인 사일검이 매사를 느리게 움직이고 느리게 말하고 느리게 보고 느리게 생각하는 내공서적을 구해서 그대로 익히고 적용해서 결국에는 가장 느린 것은 가장 빠르고 강력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논리, 무협소설에서 흔히 말하는 만류기종, 모든 것의 극한의 끝, 결과는 대동소이하다는 뻔하지만 저에게는 결과가 예상돼서 더 재미있는 무협소설 이야기입니다. 만류기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오토바이도 아주 느리게 탈 수 있다면 만류기종의 이치에 따라서 오토바이를 아주 빠르게도 탈 수 있다는 논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오토바이를 느리게 타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점점 뭔가 오토바이가 동기화되면서 결국에는 안전하고 빠르게 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느리게 타는 연습은 안 하고 빠르게 타는 연습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빠르게 타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도외시하는 강심장만 있으면 특별한 기술 없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를 느리게 타는 것은 기술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도로에 나가기 전에 오토바이를 느리게 타는 연습을 반드시 마스터해야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저만에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바이크 교관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바이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지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친구가 제가 원하는 바이크를 가지고 아주 느린 속도로 운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바이크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러시아의 친구처럼 바이크를 느린 속도로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구항공의 주인공인 사일검처럼 매사를 느리게 움직이고 느리게 말하고 느리게 보고 느리게 생각하는 것은 무협에서 흔히 말하는 만류기종의 원리처럼 아주 느린 것은 아주 빠른 것과 일맥상통한 것은 아닐까요? 참고로 구항공의 이야기는 농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혼다 골드윙 DCT를 가지고 아주 느리게 조종하는 구항공의 접목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구항공과 DCT 엔진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러시아와 미국인 친구들은 혼다의 DCT 엔진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클러치가 달린 바이크의 경우는 밀리미터 단위까지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지만 DCT 엔진은 라이더의 의도대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크의 아주 느린 운동을 대성할 수 없다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골드윙 DCT를 아주 느린 연습을 했는데 저희 감각이 예민하지 않은 초창기에는 스로틀 조작으로 느린 연습이 잘 돼간다고 생각했는데 골드윙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저희 감각이 예민해지고 극한까지 느리게 하려고 시도를 한 순간 어느 수준 이상으로의 세밀한 스로틀 조작은 힘들었습니다.
바이크를 느리게 조종하는 것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이크의 중심을 잡고 느리게 이동하다가 무게중심이 흐트러질 때 바이크를 가속해서 다시 무게중심을 잡고, 다시 느리게 중심을 잡고 이동하다가 무게중심이 흐트러질 때 가속을 해서 다시 무게중심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훈련입니다. 바이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극한까지 연습하다 보면 자전거처럼 바이크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DCT 엔진은 자동이라서 클러치 없이 스로틀과 브레이크로만 조작을 해야 하는데, 바이크가 넘어지기 0.0001초 직전에 스로틀을 개방하면 즉시 동력이 전달되어 바이크의 바퀴가 굴러가서 넘어지려는 무게중심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어떤 때는 동력 전달이 0.0001초 만에 되고 어떤 때는 동력 전달이 0.1초 만에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동력 전달의 시간은 실제로 측정하지 않은 저의 느낌의 시간 단위입니다. 즉, 골드윙의 DCT 엔진은 이 동력 전달의 시간을 저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데 아주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바이크를 느리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무게중심이 넘어가기 직전에 끝까지 버티다 안 될 때 스로틀을 개방해야 하는데, DCT 엔진은 동력 전달의 타이밍을 저의 마음이 아닌 바이크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바이크의 느린 연습을 할 때 어쩔 때는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가는 순간과 제가 스로틀을 개방하는 순간이 겹치면 그 타이밍에는 스로틀에서 타이어까지 동력을 전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결국에는 무게중심을 바로잡는 타이밍을 지나서 꽈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러시아와 미국인 교관들은 연습하면 바이크를 아주 느리게 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들의 영상을 계속해서 보던 중, DCT 엔진으로 바이크를 느리게 운전하는 것은 힘들고 클러치가 딸린 바이크는 밀리미터 단위까지 바이크를 섬세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언급한 영상을 최근에서야 발견했습니다. 이 둘의 말은 바이크를 느리게 움직이다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흐트러질 때 클러치를 잡으면 즉시 바이크가 앞으로 이동해서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클러치는 잡는 행위만으로 바이크의 바퀴가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지체가 거의 없는데 반해서 DCT 엔진은 클러치가 없기 때문에 스로틀만으로는 클러치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다른 대안으로 골드윙 DCT에서 수동 모드로 변경하고 1단으로만 고정하는 방식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유턴하는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매뉴얼 바이크의 클런치보다는 동력 전달이 느려서 그런지 골드윙 DCT 엔진의 바이크로 느리게 움직이는 바이크의 구항공은 대성할 수 없다는 판단을 최근에 했습니다. 혼다의 DCT 엔진은 매뉴얼 모드처럼 기어를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매뉴얼 모드의 바이크에 있는 클러치가 엔진 자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할 때 클러치의 사용 여부를 제가 판단하지 못하고 DCT 엔진 자체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구항공의 관점에서 보면 혼다의 DCT 엔진은 구항공을 대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 최대의 쓰레기 같은 엔진 시스템입니다. 사실 저는 바이크의 전문가는 아니고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니 너무 객관화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더보기에 러시아 친구와 미국인 친구의 영상을 링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구항공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항공의 정보가 있는 사이트의 주소도 링크해 놓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